사과응애나 그 깍지벌레가 있는 그런 가온들은 기계유지를 치는 게 좋고, 사과응애는 뭡니까? 알이 지금 이런 눈, 또 요런 이 분지각 이런데 요런 부위에 있는 알에 있는 것이, 요것이 이제 그 사과응애 알입니다. 그럼 점막이 응애는 그 벌레입니다. 유충입니다. 유충. 벌레가 저런 이 나무 껍데기 밑 안쪽에, 저 아는 좀 이파리 안쪽 뭐 이런데, 예, 에서 겨울을 나죠. 그러니까 벌레로서 겨울을 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유지 쳤을 때 이 알은 깨어나지 못하게 하지만은 아마 그 벌레까지는 못 잡을 것이다.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치면은 그건 저기 안쪽으로, 저는 숲이 안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약재가 별로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참 어렵고, 그리고 또 작년에 또 갈색무늬병이라든가 전문이 낙엽병, 탄저병 이렇게 있던 가온들은 이제 기계유저보다는 이제 석회 유황합제를 치는 것 같습니다. 석회는 뭡니까? 석회는 돌가루죠. 돌가루, 생석회하고 이제 그 유황인데, 그거는 이제 뿌렸을 때, 석회가 뿌렸을 때 그 균들, 범타인 균들이, 포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, 가겠다 야들이 수분을 흡수해요. 곰팡이 균들이, 그 포자들이 발화를 못해요. 그래서 그 발화를 못해서 그 죽게 하는,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균들이 작년에 있었던 데는 뭐 기계유지를 치지 않고 석회 유황합제를만 쳐도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석회는 이제 균류들이, 그 포자가 발화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, 유황은 이제 그 충들, 점막이 응애 이런 것들이 맞으면은 죽는, 유황은 이제 그 충제에 효과가 있다,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기계유지 같은 경우에는 뭐 500리터에 뭐 4리터 넣으라, 5리터 넣을 때뭐 8리터 넣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, 그것은 이제 뭐 농약사한테 가서 잘 물을 보고, 보통 여기 뭐 소량을 넣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렇게 한 5, 6 정도, 뭐 4, 5 정도 리터 넣으면 되지 않나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석회 유황합제는 이제 좀 혹한기 때 좀 춥다고 날씨가 생각될 때는 이제 물 한 20리터, 500에 한 20리터 넣는 경우가 있고, 또 온도가 좀 상향, 뭐 좀 약간 따뜻한 느낌을 받는다 이러면 한 12리터 요 정도 이렇게 넣어서 이제 살포하는 게 좋은데, 또 기계 유지하고 석회 유황합제하고는 3주 정도 이렇게 차등 기간을 두고서 해야 돼요. 그렇게 해야지 이제 효과가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기 그 바라기 정도 되면, 이제 바라기는 이제 그 꽃눈들이 요렇게 요 인편이래요. 인편. 여기 벌어지면서 여기 이제 과청엽이 나와요. 여기 과청엽이. 요때 우리는 이제 방제를 할 시기입니다. 방제. 방제도 하고, 요 잎이 나오는 요 시기에 우리는 질소, 마그네슘, 붕소, 항산, 아연, 요런 것을 연면 시비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럼 질소는 요게 이파리고 뭐 이런 거 잘 자라게 하는 것이고, 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요 잎이 광합성 작용을 잘 받고 잎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그네슘입니다. 붕소는 우리가 양분들이 골고루 잘 퍼져나갈 수 있는, 이동을 잘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,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붕소도 필요한 것이고, 또 붕소 같은 경우는 또 지나치게 많이 치면 안 돼요. 한 번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, 붕소는. 근데 지나치게 많이 치면 과일 안에 갈변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붕소는 그렇게 안 치고, 그 다음에 냉해가 이제 좀 심하다, 이렇게 또 판단되면 이제 황산아연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혼합해서 주면 됩니다. 그러니까 물 500리터에 요소는 한 1kg, 황산 마그네슘은 이제 3kg, 붕소 500g, 황산 아연 500g, 이렇게 해서 이 과충엽이 나올 이 무렵에 나올 때, 이때 요때 약을 또 이렇게 요걸 치실 때, 요때 인편을 하고 여기 잎이 나올 때는 여기 사과 혹진디물이, 또 여기 사과 혹진디물 지금 여기 안 보이지만은,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있다가 여기 잎이 나오면은 이 아들이 부활해요. 여기서 부화해가지고 잎으로 바로 갑니다. 여기서. 그래서 쭈글쭈글해지게 돼요. 그 요때는 모스피라는 약재가 있어요. 모스피란. 이거 잎이 나올 때 약을 치는 게 좋습니다. 약을. 그러면 이 약들은, 모스피란 약재는 잎 안쪽으로 들어가요. 그 다음에 이 사과 혹진디물이 흡수를 하게 되면 먹고 죽게 되는,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요 시기에는, 그러니까 이 약재는 이제 침투 이행성 약재다,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요 시기에는 요렇게 방제를 해 주는 것이 좋고, 또 요렇게 뭐 질소나 마그네슘, 붕소, 황산화 이렇게 주면은
잘 자라죠. 잘 자라게 해 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꽃눈이 잘 자라 크게 해 주고 잘 자라게 해 주니까 결국은 예 과일도 비대도 인제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요 시기에는 우리가 질소가 사실 이 뭐 세포 분열을 한다든가 이 나무가 이제 꽃이 핀다든가 뭐 예 세포 분열을 해서 과일이 맺혀진다든가 이런 시기에는 영양분들이 많이 필요해요. 우리가 질소가 요소 비료가 많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가 비료를 인제 뭐 어떤 뭐 유튜브를 글을 보면은 뭐 "비료 치지 마라." 하고 뭐 "치라."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비료를 준다.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작은 그러니까 이 뭐 밀식 이게 밀식이잖아요. 초밀식도 요새 뭐 1 미터 간격으로 심기도 하고 뭐 이런 데 하는데 이 밀식 가온에서는 인제 비료를 주는데 비료 양을 적게 주는 거죠. 적게 줘 가지고 요소 같은 거는 이제 자주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냥 자주 주되 보통 한 25일 걸리잖아요. 야들 흡수하는 시간이 25일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이 비료를 줄 때는 비가 온 다음에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예 물을 줬을 때 물을 주고 1 시간 정도 물을 주고 나서 비료를 주든지 땅에 젖어 있을 때 비료를 주든지 그것이 인제 효과적이래요. 이렇게 지상으로 날아가는 거보다도 땅으로 빨리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. 우리 퇴비를 주는 것은 우리 퇴비를 그냥 뿌려 주는데 퇴비는 원칙적으로 땅을 파고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. 그러니까 고런 것은 뭐 상식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고 그래서 고렇게 해 주고 또 우리가 과일이 다 맺혀졌을 때 세포 분열 시기에 고 시기에도 요소를 한번 연미시비하는 게 좋습니다. 요소만.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육아기가 세포 분열을 좀 촉진시켜 주죠. 촉진시켜 줘 가지고 과일이 조기에 비대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. 근데 인제 이때는 뭐 또 비대제를 또 살포하는 사람도 많아요. 거의 뭐 다 비대제에서 포미라든가 뭐 포르테리스 이런 약재들을 거의 다 치시더라고요. 거의 다 치는데 뭐 저는 뭐 계속 안 쳐 왔어요. 그리고 또 착색제 이런 것도 계속 안 쳐 왔는데 안 치니까 스트레스 받아요. 그 과일이 인제 색상이 안 나다 보니까 골라 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인제 그 색상이 잘 안 난 것은 저장을 잘 해 가지고 3월 달에 팔면은 이래 완숙된 것보다 과일이 더 나아요. 그래서 지금 제가 50 박스 정도 저장고 안에 있습니다. 근데 작년에는 과일을 너무 많이 달았어요. 하나 뭐 130 개씩 달았는데 원래 한 80개 정도 달아요 원칙에. 5년 차인데 그런데 너무 많이 달으니까 나무가 못 컸어요. 나무 못 컸고 아무튼 뭐 그렇게 사과를 잘 재배하려면은 재배 능력을 좀 갖추려면은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많이 배운 다음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야 돼요. 이 심고 나서 다 변형된 다음에 알아도 그걸 또 제대로 또 잡으려면은 좀 어렵습니다. 어렵고 또 남들 과일 나무를 봐도 뭐 크게 잘 만든 것 같지가 않죠. 그러나 인제 이것을 이제 자꾸 교정해 가면서 과일 관리한다는 것은 그런 재미로 인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인제 뭐 보통 보면 이제 4월 달 되면 이제 나무좀이죠, 나무좀. 나무좀이 발생되면 거의 되면 나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배울 때 뭐 뭐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그 스미치온을 쳐 가지고 나무좀이 이렇게 하단부에 이렇게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데 이 나무가 수세가 약한 나무인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들어가면 나무가 꽃이 피다가 꽃이 이제 시들어지고 잎이 시들어집니다. 그러면 살펴보면은 조미 구멍이 엄청나 많아요. 그럼 조미 안에 들어가서 균을 쌓은 거예요. 그 균이 자기네 또 새끼를 치면 그 새끼들이 그 균을 먹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사는데 이 나무가 죽는 것은 가들에 파먹고 들어가서 죽는 게 아니라 공생균 때문에 죽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공생균 때문에 죽는 공생균을 어 약제를 방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뭐 방제가 책자에 안 나왔어요. 그러나 균이니까 다코닐 약제, 다코닐 우리가 그 예방제 있잖아요. 다코닐 약제하고 어 살충제하고 해 가지고 혼합해 가지고 주사기로 가지고 구멍을 다 이렇게 쏘니까 그 나무가 살았어요. 작년에 수세가 약한 나무를 죽다가 제가 그렇게 방제를 했어요. 주사로 구멍마다 그 약을 넣었습니다. 그러니까 살균제를 넣었죠, 살균제. 살충제도 넣고 하니까 넣으니까 그 나무가 일 주일 있으니까 회복돼요. 그러니까 구멍이 뚫어져서 구멍 뚫어진 걸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똥상 때문에 그래요, 똥. 그래서 똥에다가 살균제를 넣으니까 결국은 그 나무를 살렸습니다. 그래서
나무 하나 죽이고 살리는 게 중요하죠. 하나 하면 묘목을 사려면 뭐 2만 원, 3만 원, 2만 원 줘야 되고 또 그걸 또 그만큼 키우려면 정성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. 그러나 그렇게 큰 걸 제가 살렸으니까 뭐 한 뭐 7, 8만 원어치 돈을 갖다 뭐 이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사과는 계속 배워야 돼요. 계속 배우고 배우지 않으면 또 잊어먹습니다. 그래서 사과들이 제가 이제 금년도에 이제 사과가 이제 숙성이 잘 안 된 경우가 좀 있었어요. 요거는 인산 칼슘, 뭐 인산 가리 요것을 연면 시비를 한번 해주면 이제 전분이라든가 당분이 분해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인산입니다. 그런 것도 좀 알아뒀다가 수확 시기에 대해서 살포하는 것도 또 착색 내는데도 도움이 되고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